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 권의현 변호사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김용현 변호인 권의현 변호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영장 판사는 수집된 증거와 신문 당시 태도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권의현 변호사는 법정에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해서 보자 라는 등의 발언을 이진관에게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감치 명령으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 감치를 피하기 위해서 잠적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영장 판사가 이지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지금 단계에서 구속을 시킬 만한 그런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관련 소식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의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나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지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권 변호사의 주거,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신문 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권의현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당시 권 변호사는 이하상 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게 대한민국 사업부냐라고 소리를 쳤고 감치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날 두 변호사에게, 즉 이하상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게 15일 감치를 선고했는데요. 권 변호사는 감치 재판에서도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등의 발언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는 것인데, 해당 행위에 대해서 5일의 감치를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처음에 15일, 그리고 감치 재판에서 다시 이진관을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 등의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5일 추가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총 20일의 감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가 집행되자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사실상 잠적했다는 것인데요. 집행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권 변호사의 소재불명 상황이 계속되면서 결국 감치는 무산됐다는 겁니다. 대법원 규칙상 감치 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감치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감치 집행을 피하려고 잠적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됐고, 그걸 이유 삼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겁니다. 그러나 영장 전담 부장판사인 이지영 판사가 아주 정의롭게도 구속할 만큼 어떤 증거라든지 필요성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권 변호사에 대한 수사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1월 26일 두 변호사를 법정 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아니, 법원행정처가 말이죠, 직접 나서서 이 두 변호사를 법정을 모욕했다면서 고발을 한 겁니다. 이진관이가 한 게 아니라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권 변호사의 당시 발언과 행동이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 우려가 크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겁니다. 자, 이 사태를 한번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원래가 말이죠,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증인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권의현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가 거기에 참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내 변호인인데 나의 의뢰인인 김 장관이 여기 증인으로 나왔으니 이 재판에 참여인으로 이해관계자로 참여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진관이가 그걸 불허하면서 당신은 여기 들어올 이해관계자가 아니다.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면서 퇴정을 명한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말이죠. 설사 그렇게 직접적인 재판에는 참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럼 오셨으면 말이죠. 방청석에 앉아서 계시다가 나중에 꼭 필요하다면 따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회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꼭 나가라. 퇴정하라. 이거는 변호사가 말이죠. 그래도 자기 의뢰인이 증인으로 나왔으니까 더군다나 김 의원과 한덕수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 충돌, 상호 어떤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언을 잘못하면 말이죠.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는 거기 나와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뭐 조언을 한다든지 쪽지 같은 걸로 말이죠. 뭐 그런 아니면 말이죠. 또 휴정시간 같은 때 그 자기의 의뢰인이 증언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자기에게 불리한 또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의 증언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줄 의도로 나갔다고 봐야 되겠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좀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변호사가 말이죠. 그렇게 내가 증언하는 현장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도와주니 마음속으로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갔던 건데 퇴정을 명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왜 퇴정을 해야 되느냐고 따진 겁니다. 따졌다고 해서 감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게 두 변호사한테 15일씩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감치할 만한 사안은 아니거든요. 퇴정을 명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방 퇴정 안 하고 왜 퇴정해야 되냐고 따졌다고 해서 그걸 감치를 합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감치를 한다 그러면 다시 감치 재판을 해야 돼요. 감치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감치는 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치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 권우현 변호사가 또 따진 겁니다. 왜 나를 갖다 감치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또 따지면서 당신 지금 법을 어기고 있다. 내가 공수처에 고발하겠다. 공수처에서 보자. 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5일을 추가로 감치를 또 때린 겁니다. 그래서 감치가 20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하상 변호사는 15일, 권 의원은 거기다 또 추가로 대들었다고 5일을 추가해서 20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를 하려고 하다가 집행을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던 거 알죠? 그 특정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못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하상 변호사는 이제 감치를 15일 했습니다. 그때 단식도 그랬죠. 그런데 권우현 변호사를 잠적을 해버린다는 거야. 제대로 말했다면 어디로 없어져 버렸어. 근데 권우현 변호사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감치 재판은 3개월 이내에 이게 집행을 하지 않으면 형 시효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못해. 3개월까지만 이게 감치를 할 수 있는 거지. 그 감치를 갖다가 20일 그 명령이 떨어졌다 그래서 무슨 3년 후에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찾아가지고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들이 못한 거야. 어떻게 보면 감치 집행을 못한 거 아니야. 원래 검찰이 집행하게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사라져 버리니까 잠적했다고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말하자면 경찰이 신청을 했고 검찰이 이번에 이제 청구를 해서 영장실질심사까지 갔던 거야. 근데 이건 뭐냐? 저번에 감치 그거는 끝난 거고 사실은 이번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법원행정처가 이 두 변호사를 또 법적 모욕죄로 고발한 게 있거든. 아니 법원 행정처가 나서가지고 이진관 거기에 이제 대들었다고 말하자면 법적 모욕죄라면서 또 그걸 고발을 한 거예요. 두 변호사를. 그리고 그거가 지금 이제 수사 중이고 이제 재판에 이제 올라가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서 감치도 이렇게 잠적을 했고 등등등등 도저히 우려가 있다. 뭐 그러면서 여기를 구속하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야. 그런 권우현 변호사를 구속해달라고 영장 청구를 했는데 다행히도 그래도 양심적인 살아있는 그래도 판사가 있습니다. 이지영 판사가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구속을 시킬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양심적인 판사가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권우현 우리 또 변호사 그야말로 기계 있게 싸우고 있는데 죽지 말고 끝까지 말이죠. 당당하게 싸우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어디 감히 말이죠. 무슨 한마디 했다 그래서 감치를 하고 이게 도대체가 법치주의 나라입니까? 이게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업 중입니다.